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고,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종합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맞췄죠? 제가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갈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고요. 왜 제한적인 상승을 가져갈 거라고 했었냐면 대차를 확인해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대차 물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미 증시도 올랐고 중국 증시도 올랐는데 우리 지수만 어느 정도 지금 찍어 누르는 힘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피가 지켜주기만 해도 슈팅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계속 제가 다른 얘기하던 거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래도 하던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코스닥 지수 더 올라가야 되고 코스피 지수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오늘 같은 이렇게 받치는 장에서 대차 물량이 좀 많이 감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5.6% 올랐습니다. 오늘.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올랐고 일본도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중국 지수 중에 심천 같은 경우도 5% 이상 이렇게 거의 역대급이죠. 이렇게 올랐던 적이 없었고 미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우리 장 끝났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하고 미국 간의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왜 그럼 우리 증시는 안 올라가냐? 우리 증시를 올릴 거면은 이미 대차를 좀 빼놨어야 되는데 대차를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고 가든 그 물량을 갖다가 덜어내고 가든 제한적인 상승을 두면서 일부 종목들을 갖다가 띄워주는 그냥 그런 지금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좀 누르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폭발을 한번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버슈팅이 안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원달러 같은 경우도 1120원대 이제 초반까지 왔다 그랬죠. 제가 막 1110원대를 이제 내려가가지고 막 1180원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닌데 요 정도까지가 오면 이제 여기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여기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맞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조금 더 남았다. 근데 이제 내려갈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랑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내려갈 거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 그걸 그 단적인 예로 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들이 샀던 물량 지금 다 빼냈죠. 이게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요 정도 샀을 거예요. 근데 그 물량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잡아서 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대차까지 감소를 시켰으면 이제는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셀트리온 실적 나온다 그래갖고 셀트리온 악재라 그래서 빠진다 그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을 또 걸어놨었습니다. 오늘 매수를 해야 된다. 똑같았어요. 그 6년 만에 적자 몇 년 만에 적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적자 나오고선 슈팅 나오면서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그런 종목이 뭐가 있었죠? 삼성전자도 그랬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 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사 나온 다음부터 그때부터 계속 치고 올라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나마 바이오 기업 중엔 재무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 났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여기서 개파락하면 이제 요 아래 구간에서 잡으면 끄잡아 올리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19만 9,500원대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20만 원까지만 딱 왔다가 지금 조금 올라갔죠. 근데 내일이라도 기회를 준다고 하면 저는 또 잡을 의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 단가 근처거든요. 제가 지금 제 단가는 21만원, 지금 21만원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평단가가 아마 21만원 정도인데, 그 위로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바이오 종목은 아직 슈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라, 참으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약 관련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제약 종목들도 가지고 있는데, 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서 10%, 20%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제 이것도 바이오 오르면서 같이 조금만 더 올라라. 그러면 매도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되는데 개인들이 계속 안 따라붙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슈팅이 한번 나와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도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 물량을 갖다가 기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려가는 작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를 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근데 보면은 이게 안 맞거든요. 달러를 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서 해지 거래를 하건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물량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따라붙는 시점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여기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시점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얘기죠. 개인들이 인버스를 베팅을 하고 있어도 오버슈팅을 줘서 인버스를 베팅한 사람들이 잘못 베팅했나 보다 싶어갖고 손절을 하는 시점
그때부터는 진짜 인버스를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버스에 계속 손이 나갈랑 말랑 그러고 있거든요. 인버스를 베팅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사들인 물량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면 그 위에서 토해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 물량이 특히나 더 많이 들어와서 올린다. 그러면 내려갈 때가 됐구나. 연기금이랑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자꾸 끌어올린다. 좀 오버스럽게 끌어올린다.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반대로 간다. 기관이랑 외국인, 기관 중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랑 반대 방향 베팅을 갖다가 하는데 좀 많이 한다. 지금 많이 한 건 아니죠. 이 정도면. 많이 한 건 아닌데 조금 많이 해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조만간에 빼겠구나. 어디까지 뺄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도 또 상승을 했죠. 유가는 상승하면은 주식에는 영향 어쨌든 좋아요. 주식에는 영향이 좋은 거고 금 같은 경우랑 주식이랑은 원래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같이 올랐죠. 그런다고 하면 근데 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받치고선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락에 대한 대비를 조금씩은 해야 될 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지금 장중에는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바꾸는 데 보면은 아마 대차랑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차를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대차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이 맞다면 대차는 오늘은 감소를 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오늘은 파란색이어야 된다라는 거. 중국 증시도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빼고선 갭상승을 시키든 뭐를 하든 올라요. 근데 코스피 쪽으로 올라는 것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지금 더 많아 보여요. 코스닥 쪽으로다가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저야 뭐 맨날 위로만 그리니까 위로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내려가는 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피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십자로 그렸었죠. 요 라인만 받쳐주면 코스닥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라인을 오늘 그래도 조금 갭상승이 그러니까 미증시가 많이 올라서 갭상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만 버텨라. 그러면 반도체 장비 주고 뭐고 걔네들은 어차피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라갈 것이다. 근데 덜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는 뚫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아직 안 뚫었죠. 지금 요 라인. 요 구간을 뚫어줘야 돼요. 여기 고점을 갖다가 뚫어서 한 번쯤은 슈팅이 나와서 지금 슈팅이 나오면 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대충 봤을 때는 이제 763포인트, 760포인트에서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770포인트 조금 넘게까지,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770포인트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뭐 오버해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다고 해도 여기 맞으면 다시 내려와서 앉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또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를 받쳐야 되는데 여기 못 받치고 내려가면 그냥 쭉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은 지금은 매도 구간이지 이제는 매수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최대한 안 올라갔던 거 위주로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거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 차트도 항상 보거든요. 뭐냐면 여기 선물 인버스 차트예요. 어떠세요? 선물 인버스 차트를 보면 선물 인버스라는 얘기는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얘는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래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얘가. 여기서 오버가 나온다고 해도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이제는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쯤에 오면은 여기쯤에서 이제 힘이 수급이 아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기부터는 바뀌면서 횡보를 한다든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질질 끈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반대로 이게 이제 인버스 차트니까 여기서 얘가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로 얘가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인버스를 베팅해야 될 때. 그러니까 주식은 좀 팔아서 물량을 축소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도 사실 여기서 반등을 해서 그냥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림상. 근데 개인이 안 받쳐준다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이 좀 따라 들어와줘야 되는데 개인들이 너무 요즘에 똑똑해져서 그런지 안 들어오니까 더 올려야 된다니까요. 더 올리면 따라와요. 개인들은. 분명히 보세요. 조금 더 끌어올리고 이제 막 지금 중국 증시 여기 중국 증시 오른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중국 증시 오른 거 보면 이렇게 끌어올리면 우리도 이만큼은 간다니까요. 이렇게는 이렇게 오버스럽게 가지는 않아도 우리도 큰 거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큰 거.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근데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 올라도 갭상승을 해서 오른다 그래도 코스피는 막 엄청난 슈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들이 좀 많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위주로 해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안 나와도 몰라요. 만약에 지수가 그냥 빠지면 그냥 바이오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는 뭐 재료고 수급이고 뭐고 그냥 지수 따라가요. 시황 따라가요. 시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가장 맞고, 제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에 맞춰서 매수를 합니다. 제가 뭐 보험이라든지 생명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신규 매수한 종목 하나생명 매수를 이제 하나생명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더 떨어진 하더라도 얘는 주가가 내려가도 크게 위험하고 내려갈 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베트남 개발 1 해놓고 제가 가로하고 양이라고 적어놓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잡는다고 그냥 따라잡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단타로도 접근을 하고 단타가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약간 스윙의 개념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가 매수라고 하더라도 양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건 양봉 매수에 따른 얘기입니다. 제가 매수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양봉 매수가 없어요. 거의 다 음봉 매수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는 거는 뭐 을의 음봉 매수나 아니면 시가부근 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가로하고 양이라고 적어놓는 거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안 볼까봐 그래요. 딱 샀는데 그 가격 보면 아 양봉이구나, 그럼 이 사람이 또 급등 한번 또 장난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거기서 몰빵 들어가거나 좀 비중 크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종목은 비중 크게 들어가는 종목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 정도는 방송을 보셨으면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조금 내려와서 마감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요 매수한 자리가 그 스윙의 개념까지도 보고선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닌데, 이제 당장 수익 날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이렇게 가로하고 양이라고 적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은 이제 뭐 컬러레이, 이녹스 첨단 소재, 아모텍, 코스모화학인데, 여기 이제 그 반도체 장비주죠. 뭐 OLED라든지 이런 쪽 이제 라든지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모 신소재 꾸준히 나오고 있었을 때 전기차 아직 팔 때 아니다. 오버슈팅 나오면 팔아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먼저 나오는 놈부터 파는 거예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산지 꽤 됐죠? 지금 53%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매도했을 때가 53%인가 그랬으니까 53% 수익 가져가고 있고, 아모텍도 얼마 전에 사가지고 요거 지금 13% 정도 수익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이제 올라와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관련주긴 하지만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제 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만 잡아가면서 계속 매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컬러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2,400 얼마에 매도했어? 2,430원에 매도했는데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2,430원입니다. 제가 고점에서 이거 매도, 오늘 고점 잡아서 매도한 거예요. 이렇게. 고점 잡아서 매도했던 거고,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 종가 매도, 이건 이제 종가 매도한 겁니다. 종가에서 매도한 거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종가에 매도한 거, 종가가 고점이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리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종가 매도. 약간 더 위로는 있었는데 동시효과에서 보다가 이제 이 정도에서 올라갈 구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올라갈 구간이 조금 더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50%가 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서 요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이제 물량 거의 다 덜어놨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도할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혹시라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거 말고도 2차전지 관련된 뭐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들어올 거면 그런 데로 들어와도 이제는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잠깐 먹기엔 또 단타하기엔 또 이럴 때 좋아요. 이제 또 슈팅 나오면 단타 들어오기엔 좋단 말이에요. 오늘 뭐 중국 증시 이렇게 올랐고 그거 받아가지고 탄력받아서 내일 갭상승이 안 한다. 예를 들면 오늘도 대차가 증가를 해가지고 대차로다가 물량을 갖다 쌓아놨다. 그러면 또 내일도 상승하는 거에 대한 흐름을 막을 거기 때문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슈팅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지금 잡지 마세요. 특히나
예, 뭐 2차 이제 딱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소차, 대북주 이제 시작이다. 2차 슈팅 나가는 구간이다. 아니에요. 시황 자체가 2차 슈팅 나갈 구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황 자체가 2차 슈팅 나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만 별도로 따로 올라가지 못한다니까요. 시황이 내려왔다가 먼저 시작을 해서 시황이 꺾이면서 걔네가 좀 더 먼저 올라가면 먼저 올라가도 시황 자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꺾여야 되는 구간이거나 이럴 때는 걔네들 가도 얼마 못 가요. 그 전고점 돌파해서 막 또 2차 슈팅 나와서 그 엘리어트 파동이 3차 파동이 이제 나와갖고 더 전고점을 돌파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많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으로다가 물린 거 살려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선 대응을 하셔야지 수소차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대북주 다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잘못하면 또 몰린다.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보셨던 거 상위 뭐였었죠? 젠백스였나요? 젠백스 상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평균 단가 물어보고 그 평균 단가보다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 해가지고 요 구간쯤 14,800원 구간에서 15,000원 구간 사이에서 매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또 정확하게 14,950원에 전량 매도를 했다 그래갖고 뭐 살아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의도대로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했던 만큼은 올라왔는데 글쎄요 저라면은 약간 더 욕심을 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 판단이라서 잘 파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6개월 정도 물려 있으셨다 그랬는데 손절하고 나온 것보다는 어쨌든 수익 내고 나오신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별풍선 쏴주셨던 거 제가 항상 글로만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말로다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은 그래도 조금 슈팅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눌린다고 하더라도 뭐 수요일 날쯤에라도 슈팅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그 흐름상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근데 거의 다 왔다. 이제 인버스를 베팅해야 될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로다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 주의해서 매수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